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방형우 대표님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이 책으로 나눔을 하였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제 일주일에 우리는 이 MF 케어 화요일은 PCM을 하고 수요일은 MF 케어를 하고 목요일은 부동산 이제 스터디를 합니다. 그랬을 때 PCM에서 다루는 거는 거의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어서 고전 인문학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안티프레질, 블랙스완 요즘에는 뭐 주식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단단한 마음가짐을 다루는 거라면 이런 MF 케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 거 그리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안에 나를 꺼내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책 내용이 관점을 디자인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유일 관점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저는 스키마 그리고 질문, 관점, 정체성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스키마라는 거는 해석의 힘이라는 겁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스키마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이 해석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책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저의 오히려 과거 어렸을 때가 아니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 부동산 20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2년 전에 이런 MF 케어 뭐 PCM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책에 해석할지도 몰랐던 이런 순간들이 쭉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 스키마 해석의 힘인데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시나요? 그리고서 오늘 이제 나눔을 하면서 나는 이미 나만의 스키마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은 지식이 아니라 해석이거든요. 누구든지 이 스키마는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스키마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는 같은 문제를 보고도 뭐 큰일 났다고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같은 뭐 축구 경기를 보고 모두 봐도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면서도 실은 다름을 인정을 잘 못하는 이유가 내 안의 것을 그대로 투사해서 본다는 거죠. 상대방에도 그래 틀린 게 아니야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상대방에게 같지 않으면은 다르게 느끼기보다는 틀렸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키마의 힘이 다 다른 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안에 있는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각자 다른 같은 경험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정말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게 닥치면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대한 약간 기대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예전에는 두려웠거든요. 그때 지금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는 어떤 이 스토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안에 있는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름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고 관계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의 이런 공부라든지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접목이 되니까 알아내진 거든지, 이게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늘 관계 때문에 힘들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큰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을 때 그 나의 문제가 상대방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때 그 오는 그 상처들, 이렇게 이 작은 문제인 것처럼 상대방은 보지만은 나는 크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게 20년 넘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반복된 이런 경험과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 얼굴, 말투, 질문만 들어도 그 사람의 감정, 두려움, 성향이 바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꺼내서 다시 하나에 던져주면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꺼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상담 심리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모든 교육들이, 우리는 상담, 이 감정적인 문제, 이 문제가 제일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고난 게 아니라 살아온 삶 전체가 만들어준 각자만의 데이터베이스, 즉 스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스키마를 꺼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꺼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나에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거든요. 물론 소통이 잘 된다는 게 이거는 저의 또 관점인 거예요. 상대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된다는 거는 제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그런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만의 이런 스키마를 꺼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으로 인해서 저에게 그 문제가 들어오면은 힘들었던 거죠. 이 타인의 시선으로 제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스키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고, 저만의 스키마는 또 저만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꺼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피드백이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또 받아들이고 감사함인 거고, 또 아닌 거는 그 안에서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40대 분들하고 저는 또 이런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책을 보고 같이 나눔을 하는데도 각자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이제 육아 문제라든지 일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혀 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거기에서 있는 거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는 또 이런 문제들을 지나와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직접 이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이제 더 어른이 되어 있는 아이들 문제, 그러기 때문에 또 70대 어르신들보다는 이런 스키마의 힘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감정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돈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인간관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에게 가장 큰 스키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 가진 스키마가 다른 이유라는 거는 각자의 경험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욕구, 믿음, 모든 해석이 각자에 맞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이 MF 케어라든지 PCM이 들어왔을 때는 감정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 저를 꺼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지 못하니까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면 내가 죄인 같잖아요. 내가 저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이 이 안에서는 꿈틀대고 있지만 꺼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1년 정도 지나서는 이제 성장 욕구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걸 배운 거를 손님들하고 같이 이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또 안 해본 경험들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람들의 오는 이런 피드백들을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나왔고, 지금은 이 감사를 굉장히 제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저의 경험들이 이 감사로, 진짜 감사로 할 수 있게끔 저를 꺼낸 거거든요. 이 변동성이 얼마나 지금 제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함으로 오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독서 교육들 또한 어, 정말 감사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는 정말 어루만져 주고 싶고,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그 스키마를 어,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는 이래서 아니고 넌 틀렸어가 아니고, 그래 각자의 그 스키마를 어, 들으면서 제가 공감할 수 있고, 이 스키마를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교육에 들어와서 가장 수혜자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제가 멀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누군가에게 어, 이 돌려주고 싶은, 알게 해주고 싶은, 꺼내게 해주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스키마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책을 읽는 것은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 내용이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해석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읽는 것은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 100권의 책을 넘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깨달아지고 있거든요. 이 책 한 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지금 박용우 대표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분의 관점으로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의 관점으로 질문을 던져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까? 그리고 이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 때문에 여기에 지금 꽂혀 있을까? 지금 저는 오늘 스키마에 꽂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왜 스키마에 꽂혀 있을까? 이 질문들이 제 안에 숨어 있던 이 스키마를 끄집어내게 되고, 반대로 요즘에 제가 상담할 때도 던지는 질문들을 상대 관점을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들이 조금 바뀌어 간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하나의 책을 읽고 나서 이 박영훈님의 관점을 저의 관점으로 나도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뭔가가 이 책의 반성이라든지 뭔가 좋은 거를 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읽고 나면은 반성이 되든지 뭔가가 나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 굉장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였었는데, 지금은 이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그거를 재해석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부동산 이것 또한 이런 것들이 먼저 내가 심리가 굉장히 단단해져야 되고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이런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내 관점을 확장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서의 힘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통합이더라고요. 이 부동산 이 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모두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은 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통합, 그 안에서는 감정과 이성이 이 항상 흔들리는 거고, 가장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심리,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말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거는 정말 틀려 그러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오히려 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게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름을 인정하다 보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관점이 상대방의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이야기했듯이 T성향과 F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이 문화, 어떤 가정의 문화에서 또 어떤 나라의 문화에서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말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죠. 상대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틀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고 부모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가난이 죄가 아니듯 가난에 대한 연민의 믿음도 위험하고 고객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프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런 틀에 있는데 그걸 못하면은 부모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서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는 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타인의 생각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인데 왜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난에 대한 연민의 믿음 이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올해 미국에 갔을 때 딸아이가 뉴욕에 가는데 정말 거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추운 날에 정말 그냥 옷만 이렇게 박스에다 입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불쌍해서 뭐래도 이렇게 달러라도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을 때 딸아이가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연민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 이 가난에 대한 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평생 저러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딸아이는 T성향이니까 저런가 보다. 그리고 나는 F성향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안쓰러움에 측은지심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연민에 대한 게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그분들이 잠자리를 살 수 있는 어디 뭐 교회라든지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네가 여기에 왜 이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지나가다 돈 몇 푼 주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냥 그 측은지심을 가진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제 고객이 오늘도 뭐 몇 분의 고객이 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조건 지금 집이 떨어진다는 일사는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매스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그리고 뭐 이 나오는 이게 다 진실인 거 가짜 뉴스를 보고도 그게 진실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내어놓았던 그런 집값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그거는 알려줘야 된다는 지금의 시세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호재가 있다든지 그쪽은 뭐 오늘도 경매를 받으시는 분이 내놓으셨는데 탄영걸 받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여서 거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만약에 내 고객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해석의 힘 스키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부동산에
가난 이야기를 나올까 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많이 물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에 성공한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나만 가난한 것 같고요, 나만 찌질인 것 같고, 나만 돈을 못 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쯤 나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은데 언제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저를 다잡는 거죠. 왜? 이제는 알거든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꾸준히 하는 거는, 이 루틴이 안 되면은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놓아버릴까 봐.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숙제를 하라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좀 말빨도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했고, 지금은 뭔가가 제가 좀 더 이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음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이 전화위에 지금 뭐 정보, 좋은 정보를 주지 저런 걸 준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꾸준히 이렇게 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고요. 이런 걸 인해서 어느 순간 몇 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어,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싶어요. 사람이 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관점을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 그리고 이 누군가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그리고 뭔가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면은 이 저의 내 거를 갖다가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 사람은 상처도 많은 거고 다 똑같다는 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20년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제일 많이 부동산이라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오늘도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가서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사는 망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떠나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집을 내놓으러 오시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고 이러는데, 그랬을 때 그냥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불안감이 느꼈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기회도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좀 기다리라든지 뭔가 지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불안해서 멈추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순간이나마 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것들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오면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하다고도 하기도 하고, 전화 상담을 또 오다 보면은 이 약간의, 왜 본인들이 뭔가가 이 상담을 할 때는
뭔가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전화를 주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예전처럼 이 물건은 이러고요, 이건 비싸고요, 이건 이렇게 던져야 되고요, 뭔가가 예전에는 정말 그 사람들의 자산가를 제가 되어줬거든요. 얼마 있으세요? 얼마가 있고 얼마를 보태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세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아이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뭔가 하고 이렇게 그 자산 문제로서만 이렇게 해결을 해 주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거는 기본인 거고, 가장 기본인 거고, 그분들의 그 꺼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서 꺼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인생의 경험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저는 또 극한 F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격의 이 성향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도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저는 INFJ인데 굉장히 또 S하고 N하고 이렇게 많이 그 보는 관점이 다르고, 눈앞에 문제 해결할 때 다르고, 이런 거를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이거보다는 그 사람 관점으로는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독서와 이런 코칭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이런 해석의 힘을 좀 더 길러서 누군가에게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정말 감사를 해요. 요즘처럼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예전에는 뭔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뭐 부동산 계약을 했다거나, 뭐 아이가 뭐 어디 좋은 데를 갔다거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거나, 그리고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문제 해결이 됐다거나, 뭐 이랬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면, 요즘에는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고,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작은 1월에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게 그거거든요. 인생 60부터는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어떤 건지를 몰랐거든요. 제가 봉사하는 삶은 가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르신들의 뭐 아픈데 가가지고, 저는 호스피스 자격증도 따려고 했거든요. 그 어르신들 생을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에게 작은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배움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부동산 스터디의 젊으신 분이에요. 어디에 부동산을 하나 사고 싶은데, 거기에 뭐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집이 너무 사고 싶은데,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원하는 거를 얻으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데, 귀찮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같이 공부하는, 특히나 그 스터디 분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관점을, 특히 디자이너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이렇게 두었던 것들이 약간의 해석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은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 그리고 이제 이 대표님의 질문이 각자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을 하냐고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수업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제가 알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왜? 저는 정말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를 굉장히 야무지고 뭔가가 일 처리도 잘하고 그렇게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맹하고 쟤는 왜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게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센 언니로도 보고, 너무 다양하게 저는 한 번도 있는 그대로 표현했는데 다 각자가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었던 거고, 내가 누군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어쩔 때는 정말 일할 때는 일에 몰두를 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니까 일할 때는 정말 제가 봐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일반으로 돌아오면 정말 맹하거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정말 알고 싶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가장 잘한 것 중에 이 독서, 이 코칭, 이거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저의 정체성을 물어봤을 때, 어,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어, 이럴 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누군가, 근데 이게 뭐 물질적인 주고받은 게 아닌 거고, 그 마음을, 누군가의 심리를, 누군가의 불안한 거를, 그랬을 때 나의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거고, 그리고 그런 잘난 사람한테는 먼저 다가가지를 잘 못하지만은, 이렇게 좀 약한 사람한테는 저도 모르게 잘 다가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뭐 저희 아이도 많이 아팠고, 애들 아빠도 또 많이 아팠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적으로 저에게 뭐 생겨난 건지. 근데 이거는 저희 친정 엄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야 이게 접목이 되니까 이 감사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때.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했을 때 저라는 사람을 좀 더 한번 들여다보게 됐고, 이 스키마의 힘, 재해석하는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서 본인의 스키마를 한번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런 나의 관점으로 뭐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